많은 협소된 한정된 공간에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 주차 공간 협소, 또 식당도 대기 시간이 많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야기해요. 의원님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가 관련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4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이 F가 뭐냐, F가 최하위를 받았는데 이게 3년 F가 아니고요 3회입니다. 3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아마 장기간 동안 이 그 평가의 F를 받았는데 우리 부서라든지 우리 그 집행부에서 이 무감각 항명이나 이래 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따져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 이게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북도지사가 3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저는 직영과 위탁을 구분해서 평가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뭐 직영하고 위탁하고 뭐 구분 없이 하다 보니까 사실 공문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이다 보니까 공문이 나가 있다 보니 안방기로도 2년 되면 들어오게 되고 이게 순환을 하게 되는 문제, 또 추원이 좀 다소 적은 문제, 또 직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인데 후원금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은 뭐 의원님도 행사 가보시면 갈 때마다 막 뭐가 경품하고 막 있는데 우리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만 F 받은 게 아니라 도내 직영하고 있는 6군데가 다 F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잘못 받는 이런 문제는 저는 두 가지로 대응하고 첫째는 이건 보건복지부의 지표를 개선해야 된다. 직영은 직영대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든지 위탁은 위탁대로 하든지 그래 하거나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이 공무원이 나가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의원님 지적 줘가지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위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표 그 위탁하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지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충원을 했고 또 복지직도 한 명 충원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평가를 잘 받는 것은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 음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를 잘 받고 있는데 평가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르신들한테 서비스가 잘 돼야 되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그 식당의 그 단가도 올렸고 주차장도 늘렸고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먼저 정부에서는 24년 평가를 이미 22년 5월에 평가지표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해 12월에 평가지표 설명회를 갖고 평가지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첫 번째 실수는 22년 5월에 실시한 평가지표 개정 사실을 모르고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가지표가 평가 시행되는 해에 발표되어도 불쌍하다는 이유이죠. 그런 것은 보기 시민의 몫입니까? 또한 24년도 평가지표 개정 전에도 광주광역시의 강진구와 전남 광양과 나주 등은 지자체 직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등급을 A를 받았습니다. 물론 과거 평가지표로 인해 지자체 직영 시설이 대체로 위탁 시설보다 평가를 낮게 받아 그 연관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F를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대한노인회 관련입니다. 노인회 사무실 운영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부합합니까? 예,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그 운영 시설이고 대한노인회 구미시 지회가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한 33평 규모로 지금 이제 입주해 있습니다. 이 지회는 우리 경로당이 한 428곳 있고 또 회원수가 한 14,800명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여가 프로그램, 일자리, 취업발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미시에서 공간이 많이 있으면은 별도로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 안에 입주하고 있다는 저도 뭐 그거는 좀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군다나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그 이용하기 때문에 복지관 의원님도 가보셨겠지만은 복지관이 막 너무 이렇게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구미시 지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이게 연계되어 있는데 청생 역사문화원이 빨리 조성이 되면은 민속관을 그쪽으로 옮기고 민속관이 노인지회하고 같이 앞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노인지회를 옮기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되고 상생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1번 지침 132쪽에는 시설 내에 노인단체 등은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공간이므로 설치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2층엔 대한노인의 구미시 지회 사무실과 지회장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 질문이 이제 끝났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죠. 예,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별도로 사무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노인의 지혜를 어디 이 운동설 안에 내보낼 것도 없고 그래서 우선은 그 성격 유사한 성격이 맞기 때문에 있고 조만간에 방안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요일에 맞추면 노인복지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주제는 시장은 과연 조례에서든 행정운영 어디에서든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가였습니다. 이 주제로 정한 이유는 집행기관의 행정 실행에 있어 보다 더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수행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부수별 조례는 대략 10여 개에 불과합니다. 조례만 제대로 숙지해도 시민들의 복리정신이 나아진다고 확신합니다. 시장님의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조례를 더 중히 여기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구미 시민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법문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최근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농심이 라면 공양 신설을 위해 부산에 2천억 원을 투자하는 데 비해 구미에서는 라면 축제를 통해 혜택만 받을 뿐 저소득층 가정에 겨우 700만 원어치 라면을 기증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오직 축제 활성화만을 위해 내실 없이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축제를 진행하시더라도 이런 목소리를 귀 기울여 좀 더 내실 있게 구미시 발전을 위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렇고 큰 변화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함께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장시간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공감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김장호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청 제2